제법 괜찮았던 이야기, 탄탄한 연출력, 그러나 그만큼 아쉬움도 많았던, 거기다 곽철용, 아니 김웅수가 거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 영화 곽철용 양자물리학 리뷰입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오랜 술집 생활로 유흥계 화타가 된 주인공 찬우는 드디어 자신만의 가게를 오픈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유명 래퍼의 마약 파티를 신고하게 되는데 거대한 권력가들의 싸움을 깨우는 촉매제가 되고 맙니다. 결국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찬우는 동료들과 함께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해보는데요. 찌라시에서나 들어봄직한 여러가지 사건들을 얼기설기 모아 나름 참신하게 전개해 나갔지만 아쉬움과 한계마저 분명하게 드러났던 범죄 드라마 영화입니다. 남은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양자물리학인데요. 일단 리뷰에 앞서서 이런 영화는 참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영화는 정작 보지도 않아놓고 어디서 본 글이나 이상한 댓글 가가지고 그대로 긁고 와서 이 영화 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 영화가 어떻네 저떻네 이 영화를 보는 평가는 엉준의 영화적 그런 게 뭐 나는 의심이 되네 어쩌네 마네 저쩌네 마네 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가 어떨 것이다 저떨 것이다라는 그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결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영화를 보신 분들만 이 영화는 이런 영화였다. 나한테는 이런 영화였고 나한테는 저런 영화였다라고 딱 솔직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한 악플 같은 거에서 주워와가지고서는 막 자기 의견인 양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미리 제 총평 먼저 말씀드리면 나름 괜찮았습니다. 제목은 좀 별로고 왜 그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소재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한국 영화에서는 흔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찌됐거나 탄탄했던 영화였습니다. 다만 이 영화는 영화적으로 못 만든 영화라기보다 이야기 자체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영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생충 같은 영화는 좋은 영화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생충 같은 영화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에게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도 추천을 할 수 있는 영화잖아요. 그러나 이런 영화는 아무에게나 무난하게 추천하기가 조금 애매한 영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취향이 확 갈리는 영화. 약간 그러니까 고수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고수 별로 잘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좀 취미를 붙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건 알겠는데 호불호는 확 갈린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조작된 도시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재밌게 봤다고 엉준 네가 무슨 영화를 볼 줄 아는 놈이냐 이러면서 별 희한한 욕들을 달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영화도 괜찮았어요. 다만 지금 이 영화처럼 그 영화의 톤 영화의 이야기, 영화의 컨셉이 우리의 취향이 아니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지. 조작된 도시도 그렇고 이 영화 양자물리학도 그렇고 못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란 게 원래 그래요. 그러나 엄복동 같은 영화는 누가 봐도 못 만든. 자, 이 영화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본, 촬영, 연출, 연기 다 괜찮았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들 하도 후진 게 많아서 괜찮아요. 기본적인 완성도는 받쳐주는 영화인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느냐? 물론 좋게 본 부분이 더 많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리뷰를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 영화는 일단 곽철용 영화예요. 아니 진짜 요새 곽철용 캐릭터가 다시 인기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화에서도 김웅수 씨가 연기했던 정갑택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 캐릭터의 비중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왜냐면 영화 내에서 주인공의 스폰서이자 어떤 한 조직의 두목인데 이 영화 안에서 가장 큰 빌런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변희봉이 연기하는 배경감이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때로는 주인공을 도와줬다가 때로는 또 주인공을 배신을 때렸다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이 사건의 중심에서 이렇게 축을 흔드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의 진행을 바꾸는 캐릭터라서 곽철용 단독 영화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곽철용 나는 영화가 보고 싶다. 김웅수가 주인공인 영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영화를 보시면 어느 정도 그 갈증은 살짝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본 배우가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양검사 역할의 이창훈 배우. 우리가 한국 영화에서 인상에 남는 검사 캐릭터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부당거래 류승범, 그리고 범죄와의 도시의 곽도원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뒤를 잇고도 남을 만큼의 정말 비열하고 야비하고 짜증나고, 그런데 너무 이게 현실적이어서 그래서 한편으로 웃기다가도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 그런 검사 역할을 정말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 그리고 이 캐릭터는 완전 의외의 발견이고요. 이 캐릭터를 위해서 영혼까지 쏟아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가벼운 톤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악당으로서 상당한 무게감을 선사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막 멋있고 폼 잡고 막 멋있는 대사만 막 날리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야비한 검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가 정말 앞으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 캐릭터 역시도 상당히 많은 영화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인상적인 캐릭터, 인상적인 배우였습니다. 이창훈 배우는 앞으로를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야기의 구성도 제법 탄탄했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손님의 마약 사건 하나를 꼰지르고 그냥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했던 술집 사장이 어떤 공권력과 검은 배우의 대결 사이에 찌부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그렇게 해서 판을 뒤집는 이야기거든요. 판을 뒤집는 거면 주인공을 현민 씨. 그래서 그런 과정이나 사건의 전개 방식도 나름대로 초반 중반까지는 탄탄했어요.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개연성이 살짝 나가리 되는 부분도 있었긴 했는데,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캐릭터들 역시도 설정 자체가 뭐 매력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뭐 멋만 내고 어디 그냥 다른 영화에서 대충 가져다 쓴 느낌보다는 살아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폭, 마약, 검사, 뭐 권력, 검은 배후 이런 소재,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국룰에 가까운 한국 영화 단골 소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상한 소재를 나름대로 이 영화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잘 녹여내더라고요.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복잡해지고요. 얘가 얘랑 적이었다가 또 동맹을 맺었다가 또 다시 적이 되었다가 이게 막 반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주인공이 정확히 누구에게 지금 복수를 하고 누구와의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는지가 영화를 다 보고 나와도 이렇게 막 명쾌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까지는 재밌게 즐기다가 후반부에 가면 잠깐만, 제가 지금 아까 누구랑 뭐 무슨 일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 잠깐만 제가 왜 잠깐만 쟤는 한번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었는데 그 교통 정리를 관객들이 하고 있어야 되니까 영화 안에서 좀 해줬으면 좋았겠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범죄도시가 그런 교통 정리를 되게 잘했어요. 범죄도시도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캐릭터와 복잡한 사건들이 되게 많이 얽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되게 심플한 영화였다고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도 시나리오적으로 조금 정리를 한번 싹 해서 심플하게 마지막에는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마지막 후반부의 쾌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연출도 제법 탄탄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뭐 광고 감독 출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스타일리시한 어떤 촬영이나 연출 방식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CG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CG가 막 뭐 신과 함께처럼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기의 스타일을 좀 보충하기 위한 CG를 쓰고 있어서 저는 그런 연출적인 부분, 어느 정도 감각적인 부분이 나쁘지는 않았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음 영화를 찍게 되고 좀 더 재밌는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 이런 스타일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감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영화 감독 중에 이렇게 뭔가 비주얼적으로 스타일이 있는 그런 스타일리스트형 감독이 없어요. 그냥 무슨 다 일일 드라마 찍듯이 대충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요새 한국 영화에서 좀 독특한 스타일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런 스타일의 감독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아쉬운 점으로 돌아오면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제목인데요. 왜 양자물리학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자물리학이라는 대사를 영화 속에서 한 골백 번도 넘게 대사로 이렇게 칩니다.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고요. 그 대사의 내용이 이 영화의 어떤 주제의식하고 잘 맞아떨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주인공이 뭐 양자물리학을 좋아하고 뭐 그런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제목과 대사는 정말 관객을 하나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또 두 번째, 악당이 악당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아까 그 양검사 캐릭터를 제외한 나머지 뭐 곽철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곽철용, 그리고 배경감, 이런 캐릭터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악당이 맞는데 약간 마블 영화 악당들. 왜 마블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도 쟤가 악당이구나, 그렇구나, 근데 쟤는 왜 나쁜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 죽었네, 잘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보면 쟤가 악당인 건 알겠어, 나쁜 애인 건 알겠는데 사악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당의 매력이 부족한 건 역시도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장점 하나를 더 짚어드리자면 이 영화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들도 분명히 있지만 낯선 배우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영화요. 뭐 배우 누구 하나 빵 뜨면 그게 조연이든 주연이든 막 그 배우가 한 2, 3년 동안 안 나오는 영화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 몇몇 떠오르는 배우들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최근에 이렇게 막 이 영화 저 영화 막 다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와, 저 배우 저 영화에도 나오네? 이렇게 해서 반가웠다가 나중에 가면은 한국에는 배우가 그렇게 없어. 제가 저기서 왜 또 나와? 라는 그 지겨움이 들잖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 영화는 새로운 배우들, 새로운 얼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 하고 있어서 이 영화는 제가 볼 때 아마 흥행은 좀 어렵지 싶지만 이 영화 속에 등장했던 캐릭터, 배우들은 앞으로도 다른 영화에서도 상당히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이 영상을 그 관계자분이 보고 계시면 그 김웅수 그 단독 버전 포스터라도 하나 만드시면 어떤 이 곽철용 인기에 살짝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 해봅니다. 그 캐릭터 포스터가 없더라고요. 자,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이 영화 저는 괜찮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적인 완성도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 이 영화는 영화적으로 잘 만들었고 못 만들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 자체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진 톤 앤 매너가 내 취향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팬딩을 통해 저를 정기훈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원스를 미찌님께서는 이과 영화 안봄 제목은 이과인데 내용은 문과예요. 솔프레너님께서는 타짜3와 함께 곽철용 드립 유행 발판을 제공한 영화. 이 영화 때문에 그런 곽철용 드립이 탄생하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화 제목을 곽철용으로 바꾸고 김웅수 포스터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재개봉합시다. 자, 유튜브 댓글입니다. 카이저 소즈님께서 타짜3도 안 되고 양자 물리학도 안 되고 이 안에 망작영화제 대상이 있다. 이게 내 결론이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대모사를 못합니다. 은정킴님께서는 이 영화 정말 제목 하나는 겁나 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양자 물리학 같거든요. 둘 다 못 알아듣겠어. 제목을 다시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3대 독자님께서는 최근 이슈됐던 소재 다 때려봤고 이 정도밖에 못 만들다니 하면서 좋았던 점은 곽철용 리턴즈 정도라고.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그냥 곽철용 리턴즈 같았어요. 안재영님께서는 댓글이 본 사람이 거의 없네. 어떻나 싶어서 왔는데 네이버 평점은 지나치게 좋은데 궁금하네요. 일단 영화 자체는 뭐 완성도는 탄탄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야기의 취향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영화 무조건 재밌다, 무조건 막 대박이다 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즐기면서 봤습니다. 님께서는 제목은 이상한데 영화는 괜찮았음. 예, 저도요. 이창동님께서는 제목 좀 어거지인 듯 크크크 제목 끼워 맞추려고 중간에 설명하는 것도 왜? 라고 물음표 띄우게 만듦 크크. 역시나 제목에 대한 지적이 제일 많죠. 수연팽님께서는 엉준씨 라디오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매달 말일 일요일에 SBS 박선영의 시네타운에 제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뵀을 때 엉준의 의미가 뭐냐고 여쭤보았고 네. 엉덩이가 준수한 요 얘기를 했더니 이제 친구들이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그렇다라고. 예거마이스터님께서는 제목이 조금 많이 아쉽지만 한국 상업 영화판에서는 평타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제목에 대한 지적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는 의외의 매력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외로 괜찮게 본 영화였고 정말 기대도 안 했고 제가 뭐 라이브 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참 어떤 이게 망작에 이게 스멜이 난다라는 어떤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고도 이렇게 좀 험담을 할 수 있는 영화가 나올 수도 있구나. 그만큼 한국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쳤다. 뭐 영화 관계자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런 영화 좀 봐주면서 응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줍지 않은 한국 영화들보다는 훨 나아요. 예.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